64세의 나이에 그 누군가의 손길 한 번에 내 몸이 이렇게까지 후들거릴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보일러실에서 68세의 수도공 그 남자의 거칠고 기름때 묻은 손이 무심코 내 어깨에 닿았을 때 온몸을 따라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낡은 목욕탕 옛날 온천의 난방기가 가동을 멈춘 지 딱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발길을 돌렸고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는 모두 거절당했으며 30년 동안 내가 의지해 오던 유일한 생계수단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봉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낡은 트럭에서 내렸는데 키가 크고 다부진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68세 노인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평생을 모두 겪어낸 듯 깊고 강인한 그의 눈빛, 그리고 그의 굳은 손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안도감. 그가 손전등을 들고 어둠에 쌓인 보일러실로 내려갈 때 나는 모르게 그의 넓은 등 너머를 바라보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는 몇 분간 점검을 하다가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세 단어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아침 일찍부터 찾아왔습니다. 망치 소리, 기계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가 옛날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부는 소리가 그동안 제가 홀로 있곤 했던 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목욕탕은 어느새 활기가 넘쳤습니다. 나는 그가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걱정한다는 구실로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식사하며 우리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그녀가 병들었을 때 보살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실패한 결혼, 폭력과 빚만 남긴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상처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런 이해와 공감이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치유해 주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운명적인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정전이 되어 보일러실은 캄캄한 어둠에 빠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양초를 찾아 켰고 어스레하게 떨리는 촛불 속에서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선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그의 손이 서서히 내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명숙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저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갑자기 울려 퍼진 전화 벨소리가 그 순간을 방해했습니다. 전화에서는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목욕탕을 사고자 하는데. 전화 벨소리가 우리 사이의 아슬아슬한 순간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했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냉담한 목소리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목욕탕을 사고자 합니다.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전 팔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이 낡은 목욕탕은 결국 철거될 텐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봉규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의 애틋한 시선에서 저는 마침내 의지할 곳을 찾은 듯 했습니다. 목이 메인 채 그간의 전화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때였습니다. 전기 배전반에서 작은 펑 하는 소리가 나며 목욕탕 전체가 완전한 어둠에 빠져든 것은,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평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공규는 서둘러 공구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들었고 그 작은 빛이 짙은 어둠을 가르더군요. 과부하가 걸린 모양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여기 전기 시스템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어스레하게 반짝이는 촛불빛 아래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비좁았던 공간이 어쩐지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곳에 뿌리내린 30년의 세월을, 수많은 낯선 이들이 스쳐 지나간 자리를, 추운 겨울 아침마다 들려오던 노인들의 옴색한 웃음소리를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은 그냥 목욕탕이 아니에요.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추억이자 이 마을 공동체의 영웅 같은 곳이에요. 봉규는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망울에 위로의 빛이 스쳤죠. 그는 세상을 떠난 아내에 관한 이야기, 3년 동안이나 그녀의 병간호를 하던 시절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 저는 제3의 의미를 영원히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껏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죠. 저는 계속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의 거친 손이 서서히 제 손을 감쌌습니다.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는 것만 같았죠. 반짝이는 촛불 아래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명숙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 특별한 끈이 생긴 것만 같아요. 제 심장은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64세의 나이에 제가 이토록 강한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정장을 차려입은 두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직접 찾아온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어 놓을 듯 사나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오늘 전화했던 그 양복 차림의 두 남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봉규가 일어나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그가 밖으로 나가는 동안 저는 어둠 속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욕탕 주인을 만나야겠소. 한 남자가 강압적인 목소로 말했습니다. 봉규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이미 늦은 시간인데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른 남자가 냉랭하게 일축했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가로등 빛 아래에서 그들은 아마 30대 초반밖에 안 되어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안 판다고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다가오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최종 가격입니다. 시가보다 20% 높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봉규의 손이 제 어깨에 살짝 올라왔고 그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안 판다고 했소. 그가 말했습니다. 그분 결정을 존중해 주시오. 젊은 남자는 비웃는 눈빛으로 우리를 훑었습니다. 두 분이 우리 회사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 동네는 결국 다 철거될 겁니다. 그 협박에 저는 몸을 떨었지만 봉규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우린 이 집을 지킬 거요. 그가 말했습니다. 잠시 대치한 끝에 그들은 떠났지만 경고를 남겼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차가 사라지자 저는 기진맥진했습니다. 봉규는 저를 부축해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또 올 거예요. 제가 속삭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맞서줘. 따뜻한 실내에서 그는 인생 동안 여러 어려움에 맞섰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선 더는 살아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깨달았죠. 그녀는 제가 강하게 살아가길 바랐을 거라는 것을. 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반짝였고 그걸 본 저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둘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분께 연락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도 만나러 가야 해요. 우리만 이런 위협을 받는 게 아니겠죠. 한밤중 봉규가 돌아가려 할 때 제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냥 계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새 우리는 창가에 앉아 텅 빈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굳게 잡고 있었고 오랜만에 저는 진정으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폭풍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 긴 밤은 잠 못 이룬 채로 지나갔습니다. 첫날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비쳐들어와 피로하지만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찬 한봉규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면 hun가의 걱정이 가득 담긴 채 말했습니다. 우리 둘만으로는 사올 수 없어, 명수가. 오늘은 이 동네 집집마다 직접 찾아가 봐야겠어. 저는 고마움에 가슴이 벅차 오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목욕탕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뒤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부터 영업허가증, 그리고 30년 동안의 각종 공과금 영수증까지 한 장 한 장 누렇게 바랜 종이마다 제 땀과 기억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봉규는 표정이 한결 밝아진 채 돌아왔습니다. 그는 같은 처지에 놓인 이웃들의 명단뿐만 아니라 옆집에 사는 어느 노인의 아들이자 젊은 변호사인 박민호의 지원까지 얻어내었습니다. 그 젊은 변호사는 민호는 강력한 토지 수용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식 통보와 적절한 보상 없이는 쫓아낼 수 없어요. 민호는 자신의 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민대표회를 꾸려야 합니다. 그날 밤 제 목욕탕에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래는 물소리와 사적인 대화만 오가던 이 공간에 분노와 결의에 찬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가 협박과 회유를 당한 자신들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개발회사의 야망 앞에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규가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그들의 힘은 돈이지만 우리의 힘은 진실과 인간의 힘입니다. 그 뒤 며칠 동안 목욕탕은 항해운동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공개 서한이 작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전화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집 안에서만 생활하던 저도 이제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봉규는 한결같이 제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지친 하루를 보내고 마주 앉아 있을 때 그는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결과가 어떻게 되든 너에게 감사하고 싶어. 너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64세의 나이에 이렇게나 큰 사랑과 용기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 개발사로부터 협상 안내장이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호화로운 사무실이 아닌 한 낡은 건물의 초라한 회의실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은 중년의 회사 대표는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훑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만 이 재개발 계획은 이미 승인된 사항입니다. 반대하는 것은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목욕탕은 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동네 공동체의 기억이자 역사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봉규는 우리가 모은 법적 위반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협상은 결렬로 끝났지만 우리는 중요한 정신적 승리를 거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봉규의 손은 제 손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용감하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가로등 빛 아래 그의 눈동자에 비친 존경과 애정의 눈빛이 선했습니다. 우리는 그 낡은 목욕탕에서 처음 만난 그날부터 먼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저는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률적 투쟁은 석 달 동안 이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한봉규는 여전히 이른 아침부터 목욕탕에 찾아왔습니다. 더는 수리공이 아니라
향기를 함께 가는 동반자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우리는 함께 첫 손님을 맞이했고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차를 우렸으며 지역 사회 운동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이웃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세심히 기록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미 지난 나이였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목욕탕 창문으로 스며드는 지는 햇살 아래에서 봉규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숙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 곁에 있고 싶소. 제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서 만난 두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진정한 반려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대법원이 부동산 개발 회사의 소송을 기각하며 우리의 영업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승리 소식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은 하나둘씩 목욕탕으로 모여들어 각자 준비한 음식을 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였죠. 제가 목욕탕을 처음 열던 날부터 다니시던 김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목매어 말했습니다. 이곳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단다. 하지만 가장 큰 승리는 목욕탕을 지켜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맑은 일요일 아침, 봉규와 함께 청소를 하던 중 그는 승리 기념날 찍은 이웃들과의 단체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있지, 그가 말했습니다. 이곳을 조금 새롭게 꾸며보는 게 어떻겠소?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 말이오. 그의 아이디어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목욕탕을 리모델링하기 시작했지만 전통적인 건축의 맛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봉규는 그의 기술 경험을 살려 기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고 저는 전통적인 문화 공간을 가꾸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는 동네의 추억이 담긴 유물과 변화해 온 인천의 옛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을 전시할 작은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봉규는 저를 목욕탕 입구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새로 단장한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옛날 온천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사람 냄새 나는 곳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고 공동체를 찾았으니까요. 그의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의 힘과 진정한 동반자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말이죠. 64세의 나이에 저는 제 터전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간애로 따뜻해지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인천 한 작은 사찰에서 양초 불빛이 어른거리는 제단 앞으로 두 흰머리가 마주 기울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웅장한 오케스트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늙은 친구들의 흐느낌과 따뜻한 향내만이 공기를 감쌌습니다. 저 받들겠습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가 신성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빛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졌을 때 저는 64세의 나이로 인생의 새 장을 열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결혼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목욕탕 문을 열 준비를 할 때, 봉규관에게 따뜻한 차를 타줄 때, 우리가 함께 하루 손님을 세어보며 앉아있을 때에 있었습니다. 옛날 온천은 이제 단순히 세속의 먼지를 씻어내는 장소가 아니라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삶의 철학을 증명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제주도로 떠난 우리의 신혼여행은 아마도 젊은 커플들과는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시끌벅적한 파티 대신 우리는 해변을 손에 손을 잡고 거닐며 서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후를 선택했습니다. 있지, 우리가 화산암 위에 앉아있을 때 봉규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과거의 상처들에 감사하게 되네. 그게 나를 너에게로 이끌었으니까. 바닷바람이 그의 흰 머릿결을 스치고
그 순간 저는 노년의 사랑이 흐릿한 것이 아니라 오랜 숙성된 와인처럼 깊고 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 목욕탕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비결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라 매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봉규는 이렇게 보태곤 했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이 서로를 두러지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가장 기적 같은 것은 우리가 서로를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우리는 함께 촛불을 켜고 봉규이 돌아가신 아내를 기리며 외로움을 느끼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억 속에서 우리는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면 나는 사랑하기에 너무 늙었다고,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에는 주름이 없고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사랑할 용기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언제 찾아오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일 줄 아는 용기에 있습니다. 해질녘 오래된 목욕탕 지붕 위로 노을이 내리깔 때 두 마른 몸이 현관엔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도 건강하지도 않지만 서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론 내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간단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봉규가 늘 말하듯 진정한 사랑은 화려한 빗속이 아니라 따뜻한 물의 온기, 비누의 향기,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처럼 일상의 순간들 속에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사랑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건강과 사랑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